예, 실무 예제입니다. 자, 예제 1번. 성원 가구는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롯데백화점에 판매용 가구 120만을 판매하고 대금은 1개월 뒤에 수취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원 가구는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는 단서를 가지고 여기 뭐라고요? 성원 가구는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자, 여기에서 이 성원 가구는 이 가구가 뭐가 되냐면요. 제품이 됩니다. 이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왜요? 가구를 제조 판매한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든다는 얘기죠. 직접 만들면 제품.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완성품을 구입해서 그 완성품을 판매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상품.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원 가구에서의 가구는 뭐가 된다? 제품이 되고요. 자, 롯데백화점의 판매용 가구 얼마? 120만을 판매하고 대금은 1개월 뒤에 수취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백화점의 판매용 가구를 팔았으니까 자, 성원 가구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매출이 발생했죠. 무슨 매출? 제품 매출이라는 제품 매출이 발생했고 자, 그다음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12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대금은 몇 개월 뒤에 1개월 뒤에 수취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1개월 뒤에 받을 거니까 1개월 뒤에 수취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자, 그러면 뭐 제품 매출이나 뭐에 대한 거 상품 매출에서 아직 못 받은 미회수 대금, 미회수 채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한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외상 매출금을 얼마? 120만 원. 되겠죠? 자, 그래서 뭐일 때?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일 때 자, 뭘로? 미회수 채권은 뭘로 에게 처리한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뭘로? 자산으로 처리하고요. 자, 제품 팔고 아직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돈을 회수해야 하는 권리, 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뭐가 된다?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됩니다. 자, 예제 1-2번입니다. 성원 가구는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판매용 매장에서 사용하던 자 위에 예제 1번하고 예제 1-2번의 차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 보시면 예제 1번은 롯데백화점에 판매용 가구를 판매하고 라고 되어 있고 예제 1-2번은 뭡니까? 판매용 매장에서 사용하던 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항상 회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용도가 제일 중요하다. 용도. 되겠습니까? 자, 판매용 매장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가구는 성원 가구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가 돼요? 비품이 되겠죠. 비품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유형 자산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비품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유형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누구한테 판 건 안 나와 있네. 자, 됐죠? 그러면 팔았으면 자, 제품을 팔았을 때는 제품 매출이라고 줬죠. 왜요? 제품을 팔게 되면 이익을 붙여서 팔잖아요. 그죠? 근데 비품은 그냥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냥 처분하는 게 돼요. 그 대변에 뭐가 된다? 비품. 금액은 얼마요? 120만 원. 자, 본래는 비품을 처리하게 되면 뭐 감가상각 누계기나 이런 게 또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금 설명 안 하겠어요. 왜? 우리 아직 안 했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품을 처분하고 됐죠. 그다음 대금은 1개월 뒤에 수취하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럼 나중에 나는 돈을 받아야 되는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권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차변에는 뭐라고 들어가냐면요. 미수금으로 금액 얼마? 120만을 줄 겁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구별하셔야 돼요. 자, 외상 매출금은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 발생했을 때 미회수 채권은 외상 매출금. 자, 그 외 제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 이외에 못 받은 매출 채권은 뭘로 처리한다?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대변에 뭐가 나왔어요? 비품 나왔죠. 그럼 비품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뭘로 처리한다? 미수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예제 1-3번. 자, 성원 가구로부터 판매용 가구 120만 원을 구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요? 롯데백화점이네요. 자, 성원가구로부터 판매용 가구 120만을 구입하고 대금을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롯데백화점은 성원가구로부터 가구를 샀는데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가구를 산 게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상품, 왜요? 완제품을 샀으니까 상품을 구입한 게 되겠습니까? 그럼 차변에 상품 120만 원. 여기에 상품 매입 이렇게 안 씁니다. 예, 시험에서는 그냥 상품이라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 상품을 구입했죠? 상품 구입했으니까 이제 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롯데백화점 입장에서. 그런데 대금을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돈을 줬다 안 줬다? 아직 돈을 안 줬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앞으로 줘야 되는 뭐가 생긴다? 의무가 발생하죠. 의무조차도 어디에 넣으라고요? 부채에다 넣어라. 권리는 자산이 되고 의무는 뭐가 된다? 부채가 된다. 그래서 외상으로 매입한 돈.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고 금액은 얼마? 120만 원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은요. 상품이나 그 다음 뭐 원재료를 구입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나와야 돼요. 왜? 상품하고 원재료는 뭐가 됩니까?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죠? 재고 자산의 거래에서는 외상 매입금, 재고 자산 아닌 이외의 거래에서는 뭐일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바로 나오겠죠.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입장에서 공개해가지고요. 자, 성원가구로부터 업무용 가구 120만을 구입하고 대금을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원가구로부터 업무용 가구 120만원 구입했죠? 자, 업무용이라는 얘기 자체는 상품이 아닌 거예요. 맞죠? 업무용으로 쓰면 유형 자산이 되고요. 이때는 뭘로 분기한다고요? 자, 비품으로 구입하시고 금액은 얼마? 120만원. 그러면 대변에는요. 자, 대금은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요? 120만원. 요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성원가구로부터 업무용 가구 120만원 구입했는데 이게 업무용이었잖아요. 그죠? 업무용. 아까 전 문제는 뭐였습니까? 판매용 가구였죠. 판매용. 판매용은 상품, 업무용으로 쓴다면 비품 이렇게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다. 그 와중에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했다면 외상으로 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고요. 그 다음 자, 돈을 아직 안 줬는데 비품을 구입했죠.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라면 자,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거래에서 뭐가 발생하게 되면 미지급한 돈이 발생하게 되면 뭘로 처리해라? 미지급금 처리해라.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자, 성원가구는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롯데백화점의 가구 얼마? 120만을 판매하고 롯데백화점 발행 약속 의무를 수취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2번. 성원가구는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고 일단은 못 박아놨죠. 그러면 성원가구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저 가구가 뭐가 되고요? 제품이 되고요.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 120만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롯데백화점 발행 약속 의무를 수취하였다. 자, 이 약속 의무는 뭡니까? 구두로 한 것처럼 외상했다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약속음. 자, 이거 보면 지금 전자음인데요. 이 전자음 같은 경우는 전자로 발행한 약속음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전자음에 보면 주 대동상의 기하, 그 다음 이쪽에 보면 발행인은 주 경기산업 되어 있죠. 자, 여기 주소 발행인에 보면 주 경기산업이 되어 있는데 경기산업이 발행했다는 얘기는 자, 돈 대신 약속음을 주는 거거든요. 돈이 여기 얼마 되어 있습니까? 350만원 정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경기산업이 돈 350만원을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대동상해한테. 그러니까 여기 기하에 주 대동상해 기하 나와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지급기일은 2020년 5월 2일, 발행일은 2019년 9월 7일 돼 있죠. 그러면 2019년 9월 7일 날 대동상해님 제가 350만 원에 대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건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2020년 5월 2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물건을 산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음을 발행한 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아까 문제 다시 내려올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성원가구는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롯데백화점에 가구 120만을 판매하고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성원가구가 누구한테? 성원가구가 롯데백화점한테 판매를 했으니까 누가 롯데백화점이 누구한테? 성원가구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래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나 언제까지 돈 줄게 하고 뭐를 약속음으로 수취한 게 되죠. 그러니까 성원가구 입장에서 돈 대신에 약속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 약속음은 성원가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어음이죠. 그래서 이때 차변에 뭐라고 쓴다? 받을 어음이라고 쓰고 금액은 얼마? 120만 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얼마? 12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 1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예제 2-1번 보겠습니다. 성원가구는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판매용 매장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가구 12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동사 발행. 자, 동사라고 나오면 우리 회사도 아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굽니까?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음을 수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요거 머리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성원가구는 가구를 팔았으니까 뭐죠? 제품 매출이 되겠지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판매용 매장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가구죠. 뭐라고요? 판매용 매장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가구. 자, 아까 전에 건 뭡니까? 자, 롯데백화점의 가구 얼마 120만 판매했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거래로 보시면 되세요. 다른 단서가 안 붙었죠. 그러면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가구를 팔았다는 얘기는 제품 매출, 제품을 팔았다 보시면 되고요. 판매용 매장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가구는 뭘로 잡혀 있다? 비품으로 잡혀 있겠죠. 이렇게 비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비품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비품 금액은 얼마? 12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대금은 동사 발행 약속음을 수취했죠. 자, 그럼 약속음 받았으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돈 대신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돈 받을 거니까 뭐 받을 어음이다라고 쓰고 싶은데 자, 이 받을 어음도 뭐일 때만 받을 어음도 자, 뭐일 때만 하냐면요.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처럼 매출이 붙는 상태에서 약속음을 수취하면 받을 어음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건 비품이죠. 비품일 때는 받을 어음을 안 합니다. 약속음이라고 하더라도 뭘로 한다? 미수금이라고 해서 12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음, 미수금 이렇게 썼었는데요. 거래가 워낙 빈번하지가 않은 거야. 거의 발생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판매용 가구에 대한 가구에 대한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를 약속음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비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냥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요거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 예제 2-2번. 자, 롯데백화점 입장에서 본 겁니다. 자, 성원가구로부터 판매용 가구 120만을 구입하고 그러면 판매용 가구라고 했으니까 롯데백화점 입장에서는 가구가 뭐가 됩니까? 상품이 되죠. 되겠습니까? 그럼 뭐 자산의 증가. 오랜만에도 자산의 증가도 얘기했네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됩니까? 자산의 증가, 상품, 금액은 얼마? 120만 원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변에는 약속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나중에 롯데백화점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된다? 지급음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음은 요 약속음은 자, 받는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받을 음이 되고요. 지급하는 주는 입장에서 뭐가 된다? 지급음이 되거든요. 그 약속음은 항상 뭐가 있다? 이름이 두 개가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급음은 금액 얼마? 12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나겠죠. 자, 다음 예제 2-3번입니다. 자, 성원가구로부터 업무용 가구는 뭐라고요? 자산 중에서도 유형 자산. 그래서 뭐가 된다? 비품. 금액은 얼마? 120만 원. 업무용 가구를 구입했으니까 비품이 증가한 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 120만 원 해주시고요. 대변은 약속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만약에 얘가 상품이나 원재료였다면 지급음이 되는데 비품이죠.
비품이면 뭘로 회계 처리한다? 미지급금을 처리합니다. 아무리 약속음이라고 하더라도 뭘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예제 3번. 자, 국민목재의 외상 매출대금 1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얘기는 받을 돈이 있었다. 받을 돈이 있었다. 너무 산티나게 얘기하나요? 이제 고급지게 얘기하면 채권이 있었다. 미회수 채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할래요. 자, 어쨌든 현금으로 회수했다라는 얘기는 받을 돈이 있었다. 그러면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외상 매출금 얼마가 120만 원 있었고 나는 뭐 제품 매출이 얼마가 있었다? 120만 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품을 판매하고 못 받은 돈 120만 원. 그러니까 오늘 뭘로 회수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뭐가 됩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이 증가하겠죠? 왜? 현금을 회수했으니까. 그럼 차변에 현금 120만 원. 대변에는요. 그러면 외상대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장부에서 기록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출금 금액 얼마? 120만 원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고 왜요? 외상 매출금 발생했을 땐 자산의 증가죠. 근데 돈을 현금을 회수했으니까 이제 이 외상 매출금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대변에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됩니다. 예,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다음 예제 4번. 자, 성실상해의 외상 매출대금 150만 원 중 3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현금을 회수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예전에 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얼마? 150만 원어치 주고 뭐 한 거? 잠깐만요. 예. 하고 제품 매출이나 혹은 상품 매출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어떻게 그냥 하나만 생각한 것 뿐이고 상품 매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외상 대금이 있었다. 아, 그러면 매출이 한번 있었겠네. 매출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외상 대금을 회수하는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금액은 얼마요? 150만 원. 즉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감소하는 게 돼요. 되겠죠? 그러면 3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현금 얼마? 30만 원. 나머지는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죠. 그러면 보통예금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뭐요? 보통예금 금액은 얼마? 12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예제 5번. 원재료를 매입하고 자, 원재료를 매입했답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를 매입했으면 차변에 뭐? 원재료 금액 얼마? 15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미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자,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미지급했으면 뭐가 됩니까? 예,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원재료를 매입하고 미지급한 외상대금 150만 원 이거는 과거의 거래가 되는 거고요. 아, 이렇게 거래가 있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그러면 오늘은 뭐 하는 게 됩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내가 외상대금이 있었던 150만 원을 갚았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뭐요? 현금 금액은 얼마? 150만 원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러면 차변에는요. 자, 외상 매입금 갚았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뭐가요?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 차변에 외상 매입금 오케이 부채 감소 150만 원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 1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6번입니다. 자, 국민가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미지급한 외상대금 얼마? 320만 원 중 자, 상품을 매입하고 미지급했으면 뭐가 된다?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는 얘기죠. 금액은 얼마? 320만 원. 뭐 3을 두 번 썼노? 예. 320만 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상대금을 갚으니까 부채가 감소하죠. 차변에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금액은 얼마요? 32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대변에는요. 현금으로 지급했죠. 얼마는? 150만 원은. 그럼 대변에 현금 얼마요? 150만 원 이렇게 놔주시고요. 나머지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당좌 수표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 당좌 예금.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170만 원. 그래서 170만 원은 뭘로?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7번.
자, 국민가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약속금 750만 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어 지급되었다라 돼 있죠. 자,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다면 한 칸 떼야 되겠다. 자, 상품을 얼마치 750만 원치 매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면 뭐가 됩니까? 뭐요? 지급어음이 되겠죠. 금액 얼마? 7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급어음은 내가 언젠가는 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기라는 얘기 있죠. 만기라는 얘기는 뭐다? 예, 내가 약속어음을 갚기로 한 날이 뭐가 된다? 만기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만기가 도래하면 이 지급어음도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차변에 뭐가 된다? 지급어음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750만 원. 부채가 감소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뭘로?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어 지급되었으니까 보통예금에서 알아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금액 얼마? 750만 원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까지 분기할 때 보통예금, 현금 이거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한 이유가 이런 데서 막히지 말라고 열심히 한 겁니다. 자, 다음 예제 8번 성공전자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약속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자, 성공전자의 제품을 매출했다. 그러면 제품 매출 금액 얼마요? 550만 원이 있었는데 자, 그럼 나는 이미 뭘로 약속금을 받았다. 그럼 뭐가 돼요? 받을 엄이 될 거고 금액은 얼마? 550만 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 받을 약속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음에 뭐가 도래하면 자,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는 뭡니까? 내가 돈 받을 날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고 자, 본래 약속음은요. 그냥 쉽게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은행이 아니잖아. 회사는 은행이 아니죠. 근데 은행은 뭐 할 수 있냐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통장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좀 권리가 좀 있어야. 자, 무슨 이제 뭐 당연히 동의를 하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돈을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은행 거래처 가가지고 당장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은행 가서 바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이 돈 받을 걸 오늘 돈을 받네요. 보통예금 입금 받았으니까 그럼 뭐가 돼요? 받을 어음은 사라집니다. 금액 얼마요? 550만 원이 사라지고요.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금액 얼마? 550만 원.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예.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고다음 거 다시 넘어갈 건데요. 고다음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중간에 한번 스톱 시키시고요. 그거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저는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요. 문제 1번.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용도로 냉난방기. 자, 회사 사무실에서 쓴다는 얘기는 판매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냉난방기를 구입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비품. 그래서 차변에 비품이라는 유형 자산이 증가합니다. 왜요? 회사 사무실 사용할 용도로 사용할 거니까 냉난방기 130만 원 구입하고 그 다음 비품 얼마? 13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서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아직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죠? 안 줬으면 뭐가 됩니까? 외상 매입금을 떠올리겠지만 외상 매입금은 차변에 계정 과목이 뭐예요? 상품이나 원재료일 때 가능하죠. 그러면 대금을 이달 말에 지급한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금액 얼마요? 130만 원. 아직 상환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제품 2번. 문제 2번. 자, 제품 3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동사 발행 당좌 수표로 수취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제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수익의 발생,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요? 300만 원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게 되고요. 200만 원은 동사 발행 당좌 수표 우리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뭐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금액 얼마? 200만 원. 자, 그렇게 하면서 오케이. 나머지 잔액 얼마 남아있어요? 나머지 잔액은 100만 원 남아있겠죠. 그죠? 근데 아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럼 뭘로? 외상 매출금. 왜요? 제품 매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에서 아직 미수치 안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한다?
괴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자, 다음 문제 3번. 생산부 사원의 이번 달 급여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급여 계정 처음 나왔네요. 급여는 회사에서 뭘로요? 직원한테 지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급여죠. 본래 생산부 사원에 대한 급여는 임금으로 처리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급여로 처리할 건데 500%대 급여 쓰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일단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자, 일단 급여는 급여로 쓰시고요. 이거는 비용입니다. 차변에 뭐가 급여 금액 얼마? 100만 원이 발생하고요. 그럼 대변에는 아직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안 줬으면 언젠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참고로 저기가 급여가 아니라 상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매입이었으면 뭘로 한다? 외상 매입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누리상에는 원재료 120만 원을 구입하고 라고 했으니까 원재료 구입했죠? 차변의 자산의 증가 원재료 금액은 얼마요? 12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고 대금중 5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죠. 그럼 당좌 수표는 뭐랑 연결됐다? 당좌 예금. 금액은 얼마요? 5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잔액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죠. 아니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죠. 안 줬는데 앞에 계정 과목이 원재료죠.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의 거래에서는 뭐가 된다?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금액 얼마요? 모자라는 게 7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으로 얼마? 7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주식회사 명품문구는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100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할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상품 매입하기로 했네요. 차변에 뭐? 상품. 금액은 얼마요? 3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그럼 대변에는요.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거 나중에 내가 돈을 줘야 되니까 무슨 어음? 지급어음으로 얼마? 100만 원 이렇게 가주시고요. 나머지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200만 원 있죠. 200만 원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왜요? 차변이 상품이잖아. 그죠? 상품이기 때문에 약속어음은 지급어음으로 구별했고요.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했고요. 미지급한 건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다음 문제 6번.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하고 라고 했으니까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요? 2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대금 중 20만 원은 자기합수표를 수취했죠. 그럼 자기합수표를 수취한 건 뭘로 처리한다? 현금 금액 얼마? 20만 원. 나머지 잔액은 약속어음 받았죠. 이 약속어음은 나중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어음이니까 무슨 어음으로?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금액 얼마? 18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일단 약속금에 대한 거래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 끝냈는데요. 나중에 또 문제는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